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을 때 가늘어진 허벅지와 힘없이 처진 팔뚝을 보며 세월 탓만 하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살이 빠지고 근육도 줄어드는 거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70대 이후에 찾아오는 급격한 근육 감소는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하고도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실제로 7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잘 먹고 나름대로 매일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며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셨던 분들조차 이 시기에는 눈에 띄게 기운이 떨어지곤 합니다. 평소에는 가뿐하게 들던 물건이 무겁게 느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뎌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잦아진다면 이미 근육 비상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큰 병만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찾아오는 근육 부족, 즉 근감소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만병의 근원이자 일상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 9988 건강연구소에서는 왜 하필 70대 이후에 이토록 근육이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는지 그동안 우리가 전혀 몰랐던 진짜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몸의 근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무시무시한 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99세까지의 삶을 위해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 먹고 잘 걷기만 하면 근육이 유지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몸의 시계는 70세를 기점으로 아주 냉정하게 변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단백질 합성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이 그것을 근육으로 만드는 속도가 아주 빨랐습니다. 고기 한 점을 먹어도 몸속 근육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갔죠. 하지만 70대가 되면 이 근육 공장의 기계들이 노후화되어 단백질이 들어와도 근육으로 치환하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아나볼릭 저항성, 즉 동화작용에 대한 저항성이 생겼다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내 몸이 이를 근육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뱉어버리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노화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의 분비가 급감하면서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드는 모드에서 근육을 분해하는 모드로 강제로 전환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통증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니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 몸은 쓰지 않는 근육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가장 먼저 폐기 처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70대 이후에 나타나는 불용성 위축의 무서움입니다. 단백질 흡수력은 떨어지고 호르몬은 도와주지 않으며 통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삼중고가 겹치면서 근육은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이 공장의 가동률을 다시 높일 수 있는 진짜 비결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을 바로잡고 70대 이후에 꼭 필요한 근육관리법의 실체를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몸이 무겁고 어딘가 늘 찌뿌듯하며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기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만성염증이 여러분의 근육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몸속에는 미세한 염증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를 노화성 염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드는 대신 오히려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여 염증과 싸우는 에너지로 써버리게 됩니다.
즉,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근육이 녹아내리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어왔던 식단에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삼시세끼 따뜻한 밥에 국, 나물 반찬으로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의 몸은 젊은이의 몸과 다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혈당만 높일 뿐 근육을 유지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다 보니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찾게 되고 이는 결국 단백질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 심장이나 내장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팔다리 근육에서 뽑아쓰기 시작합니다. 내 다리가 가늘어지는 이유는 바로 내 몸이 살아남기 위해 내 근육을 스스로 뜯어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와 수분의 부족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세포를 재생하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70대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 열쇠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근육의 70%를 차지하는 수분이 빠져나가 근육이 딱딱하게 굳고 쉽게 파괴됩니다. 결국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이 결합하여 70대 이후에 근육 대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몸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이 들어 고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한데 도대체 단백질을 어떻게 채우라는 말이냐 하십니다. 아주 당연하고 현명한 질문입니다. 70대 이후의 단백질 섭취는 양보다 종류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고기는 위장에 부담만 줄 뿐 앞서 말씀드린 아나볼릭 저항성 때문에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배출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3끼에 걸쳐 단백질을 저울질하듯 똑같이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계란 2알, 점심에 생선 1토막, 저녁에 부드러운 두부나 달간심살을 챙기는 식으로 우리 몸의 근육 공장에 원료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균형이 아주 훌륭한 돌파구가 됩니다. 흔히 고기만 단백질이라 생각하시지만 콩이나 두부, 나토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화가 잘 되는 유청 단백질이나 산양유, 단백질 같은 보충제를 식간의 음료처럼 가볍게 마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먹어도 근육으로 안 가는 데라며 포기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단백질을 잘게 쪼개어 규칙적으로 넣어주면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다시 깨어나 근육을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단백질을 먹을 때 반드시 비타민 D와 칼슘을 함께 곁들이셔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이 근육 세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루 20분씩 따뜻한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영양제 하나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흡수율이 놀라울 정도로 상승합니다. 70대 이후의 식단은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내 몸에 무너진 근육 공장을 재가동하는 치료식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무심코 먹던 밥상에 단백질 한 스푼을 더하는 작은 변화,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나는 매일 10,000보씩 걸으니 운동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산소 운동인 걷기는 심장과 폐 건강에 아주 훌륭한 운동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나이가 들며 빠져나가는 근육의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70대 이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지는 근육은 바로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속근입니다. 이 속근은 다리를 탄탄하게 지탱하고 중심을 잡아주어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천천히 걷는 운동은 이 속근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처럼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거친 헬스장에 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내 체중만을 이용해도 속근을 깨우는 훌륭한 근력 운동이 가능합니다. 가장 추천해드리는 운동은 바로 의자 스쿼트와 까치발 들기입니다. 벽이나 튼튼한 애 등받이를 잡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이때 허벅지와 엉덩이에 단단한 자극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또한 제자리에 서서 뒤꿈치를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까치발 운동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키워 혈액순환을 돕고 보행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근력 운동을 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바로 숨쉬기와 안전입니다. 힘을 쓸 때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 위험할 수 있으니 앉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날 때 후하고 내뱉는 호흡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단 5회, 10회라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만큼만 정확한 자세로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으로 심장을 깨우셨다면 이제는 안전한 근력 운동으로 다리에 단단한 버팀목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그 근육들이 내 몸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고의 휴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운동할 때 근육이 자란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근육은 운동할 때 미세하게 찢어지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세포가 재생되면서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근육 공장은 야간 작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에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을 겪으시는 분들이 유독 근육이 더 빨리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깊은 잠에 빠져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세포를 재생하고 근육을 합성하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밤늦게까지 TV를 보시거나 뒤척이시는 것은 내 소중한 근육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멀리하여 뇌가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잘 자는 것이야말로 가장 돈이 안 들면서도 가장 강력한 근육 영양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휴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하면 몸속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몸의 근육을 강제로 분해하는 주범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호르몬이 안정되고 호르몬이 안정되어야 비로소 근육이 우리 몸에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내 몸에 깊은 잠과 편안한 휴식이라는 최고의 보상을 주십시오. 근육은 여러분이 쉬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0대 이후 근육이 빠지는 진짜 원인과 이를 막기 위한 식단, 운동, 그리고 휴식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식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매일의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영상을 보신 직후에는 그래, 내일부터 당장 계란도 더 먹고 운동도 해야지 하며 굳은 결심을 하십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1시간씩 하거나 평소 먹던 양의 2배를 억지로 먹으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금세 지쳐버리고 맙니다. 근육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 속에 작은 신호등을 켜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에는 무조건 까치발 10번 하기,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의자에서 3번씩 일어났다 앉기, 오후 3시에는 시원한 물 한 잔과 함께 두유 한 팩 마시기처럼 기존의 일과에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슬쩍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작은 움직임들이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쌓이면 내 몸의 근육세포는 완전히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게 됩니다.
귀찮고 힘든 운동이 아니라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것처럼 당연한 생활이 되는 것이죠. 또한 혼자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배우자나 자녀 혹은 가까운 친구분들에게 전화로 쓱 건네보십시오. 오늘 영상을 봤는데 70대에는 근육 공장이 노후화돼서 단백질을 잘 쪼개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내 머릿속에도 지식이 단단히 각인됩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며 함께 걷고 함께 올바른 식단을 실천하는 것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내 몸을 바꾸는 기적은 거창한 침대나 헬스장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계신 그 자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9988 건강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노년의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저축이자 인생 후반전을 당당하고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팔다리의 근육이 튼튼해야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고 보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 만나며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세월 탓, 나이 탓은 모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근육 공장은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원료를 공급해주는 만큼, 그리고 안전하게 자극을 주는 만큼 언제든 다시 힘차게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부드러운 단백질 한 점을 더 챙겨 드시고 가볍게 까치발을 들며 내 몸과 기분 좋은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천하는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저희 9988 건강연구소가 늘 곁에서 뜨겁게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노년을 선물하는 큰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99세까지 팔팔한 인생을 위한 더 유익하고 생생한 건강 비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